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주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 치료를 받던 임신부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은 일이 있었는데요.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 산모들이 급히 출산을 해야 할 때 갈 수 있는 병원이 광주 전남 지역에는 딱 한 곳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임신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 치료 중이던 30대 임신부 A씨는 지난 14일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2시간 넘게 출산이 가능한 병원을 찾았지만 모두 거부당했기 때문입니다. 2달 전 경기도에서도 A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해 정부는 병상 마련 등을 약속했지만 산모들을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임신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자체도 저희가 의견을 많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경우 재택 치료 중인 산모가 급히 출산을 해야 할 때 갈 수 있는 병원은 전남대병원 한 곳뿐입니다. 하지만 전대병원 역시 음압수술실과 인력에 제한이 있어 모든 확진자 산모들의 출산을 돕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사 의료진도 숫자도 부족할 뿐더러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또 수술은 하려면 우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마취과 의사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주 인력 상황이랄지 그것이 이제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임신부들의 감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한 해 동안 전대병원에서 출산한 확진자 산모는 모두 7명이었지만 올해의 경우 2월 중순까지 벌써 6명의 확진자 산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현재 광주에 등록된 임신부 수는 약 6,500명. 사각지대에 놓인 임신부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광주 전남에선 휴일에도 7,000명에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광주에선 병원과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3,856명이 확진됐고 전남에선 2,98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목포 559명, 여수 512명, 순천 484명 등 22개 시군 전체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생활지원비 예산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올 들어서만 6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생활지원비 예산이 바닥났다며 정부 추가 경정 예산으로 326억 원을 확보해 자치구에 우선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는 보건소로부터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고 이행하면 지급되며 유급휴가 이용자, 해외 입국 격리자 등은 제외됩니다. 오늘 목포를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가 접촉해올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립 서비스만 하는 것은 정치도 이상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이미 열흘 정도 전에 단일화 제안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윤석열 후보 측에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오전에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찾은 안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김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민 통합과 국가 대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목포에 이어 전남 동부 지역으로 이동해 순천 아랫장 시장, 여수 낭만포차거리에서 현장 유세를 진행하며 전남 민심 잡기를 계속했습니다. 대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에서도 지지 선언과 지원 유세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청년 여성활동가 111명은 오늘 청년들에게 미래 비전과 내 집 마련 등 구체적인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뿐이라며 이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박용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광주를 찾아 준비 안 된 대통령은 국가적 불행을 가져온다며 준비된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은 어제와 오늘도 유세 차량을 동원해 광주 시내 곳곳을 누비며 공정과 상식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는 윤석열 후보라며 표심 잡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30여 년간 이어져 온 지방자치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은
광주 전남 기초 지자체를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 결과를 보도해드렸는데요. 종합평가와 각 부문별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이 내일 열립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이 개발한 평가 지표는 크게 두 가지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정량 지표로는 행정 서비스와 재정 역량을 평가해 각각 30%, 20% 반영하고 정성 지표로 주민 만족도와 단체장 등 역량을 평가해 50%를 반영했습니다. 행정 서비스는 사회복지, 안전, 일자리 등 6개 지표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재정 역량 부문도 계획부터 세입, 세출 결과까지 모두 포함한 지표로 설계했습니다. 행정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고 또 단체들 간의 상호 보완하고 발전할 수 있는 행정 혁신 영역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표로 전 부문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은 종합평가 상위 지자체는 순천시와 영광군, 신안군, 한평군, 장성군 순입니다. 종합평가에서는 상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문화관광, 교육,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행정 인프라를 갖춘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지방행정의 모범이 될 지자체를 선정해 내일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이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KBC는 이에 맞춰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여러 행정 분야의 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3월 첫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2월 28일 월요일에는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관련 후속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시기구가 서구청에 신설됩니다. 아이파크 사고 수습 지원단은 가족, 상가 피해 지원과 입주 예정자 대응은 물론 지역 건축 안전과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이날 서구의회에서 조직 구성과 충원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면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1일 화요일은 103주년 3.1절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독립유공자 유족과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참석 인원을 100명 이내로 축소해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주요 거리에 태극기를 개양하고 광주시 홈페이지 등에 태극기 달기 팝업 광고를 게재하는 나라사랑 태극기 운동도 함께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호남에 집결해 대선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날 송영길 당대표와 지도부가 직접 광주에서 유세를 펼칠 계획인데요. 이재명 후보도 이틀 뒤인 3일 광주를 찾아 막바지 유세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섭니다. 2일 수요일은 각급 학교들의 개학일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5년 만에 개교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이른바 켄텍은 올해 신입생 110명을 선발했으며 정시에서는 94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4일 금요일부터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사전투표는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는 2004년 3월 10일 전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3월 첫째 주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복이나 고구마 등 지역의 특산물로 만든 빵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농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도의 한 커피숍입니다. 이 가게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빵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전복빵으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했습니다. 매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전복빵으로만 한때 연매출 4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성공하기까지는 청년 창업자의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좀 더 간편하게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됐고요. 당시 때 제가 제빵을 또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수산물과 한번 빵이랑 결합을 시켜보자. 해남의 한 쌀 가공업체입니다. 매장에는 고구마빵과 감자빵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 고구마와 감자로 속을 채웠고
홍국쌀과 호박으로 빨갛고 노란 피를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5년 만에 수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들이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거고요. 정말 지역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산물을 여러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 밖에도 곶감과 옥수수, 칠개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전남 14개 시군에서 28개 종류의 지역 특화 빵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청년 여성 사업가들의 아이디어로 만든 빵이 관광 상품화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수산물 소비 촉진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숨진 피해자 5명이 사고 발생 47일 만에 영면에 들었습니다. 광주에 사는 피해자 4명의 유가족들은 광주에서, 다른 1명은 강원도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사흘간 장례를 치렀습니다. 희생자 6명 중 1명은 수습 직후 장례를 치렀고 남은 5명의 가족들은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장례를 미루다 지난 21일 현산과 합의한 뒤 장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광주 전남 선거인 수가 278만 9,27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확정일인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광주 120만 8,942명, 전남 158만 332명이 선거인 수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권자는 3월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 당일인 3월 9일에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주말인 오늘 광주의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르는 등 광주 전남 전역이 포근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3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3일절인 모레 새벽부터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당분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